이어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시간입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기와 관련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벌써 다음 주면 3월이고 네. 또 3월이면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입학식과 졸업식 없이 새 음, 학기가 시작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올해부터는 다시 입학식도 열리고 교내 방역 지침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신학기와 관련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저 몇 년 만에 입학식인지 모르겠어요. 한 4년 만에 입학식을 갖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설레는 입학식 분위기를 정말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입학식 개최뿐이 아니라 교내에서의 방역 지침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23학년도에는 기본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또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하에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 음, 그리고 대면 수업을 실시하는데요. 예. 정말 학생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겠죠? 그렇죠. 뭐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께도 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진행해서 같은 반 친구이지만 또 얼굴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웃기고 슬픈 웃픈 소식이 아닐까 예. 싶은데 정말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음, 했습니다. 현재 방역 지침을 보니까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심각해지면 학교 자체의 기준에 따라서 학급과 학년 단위에 유연한 학사 운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학사 운영 유형이나 유형 전환 기준은 지난해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한 방침에 따라서 학교장이 결정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음, 했습니다. 특히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데 지난해는 연간 60일이었던 가정학습 일수가 올해는 다른 교회 체험학습을 포함해서 연간 40일까지로 축소된 거고요. 예. 이건 코로나 감염병 상황의 변화에 따른 조치로 교육 음,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실내 마스크 착용은 권고이긴 합니다만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좀 방침을 좀 정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정학습 일수가 60일에서 40일로 20일 감축됐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 학기 방역 계획 어떻게들 갖고 있을까요? 먼저 하루 3차례 10분 이상씩 등교 후에는 환기를 실시해야 하고요. 네. 학생들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공간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또 접촉인 많은 부위는 하루 한 차례 이상 소독을 해야 합니다. 네. 또 급식실에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 이게 이제 설치 의무가 폐지되면서 음, 칸막이 없이 식당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또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예. 또 식사 시간에는 창문을 개방하고 급식 종사자의 건강 상태와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여부를 또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자가 진단 앱을 통해서 전학생과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음, 중요한데요.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7일 동안 교실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요. 네.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인 통학 차량과 산밀, 밀폐, 밀집, 밀접 이런 실내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 외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음,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어쨌든 학생들끼리 좀 더 친밀해지고 예, 네.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새 학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뭐 혹시 준비해야 될 준비물들이 더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이 학교 생활의 필수품 하면 뭐 필통과 연필, 지우개, 네. 자, 공책 등의 학용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학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좀 문구점 쇼핑을 하는 것도 개학을 맞이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네. 또 실내화와 신발 주머니도 빼놓을 수 없겠죠. 또 식사 후 치아 건강을 위해 필요한 양치 세트 등도 준비하면 좋은데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단체 생활을 하게 될 학교에서 부상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파상풍이나 소아마비, 홍역, 일본 뇌염 예방 접종 이렇게 네 가지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렇게 저 신학기 준비한다고 가방이나 문구류 사러 가는 게 상당히 좀 설레는 네, 시간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물체 주머니라고 해서 예, 그건 뭐죠? 그 주머니 안에 뭐 공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음, 준비물들이 좀 들어있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요?
학교 생활이 비교적 낯설지 않은 중고등학생이지만 좀 새 학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모두 같을 텐데요. 네.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우는 과목이 늘고 또 필기할 내용과 과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과목별 노트가 필수겠죠. 음. 또 학습 플래너를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텐데요.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과 공부 합승량을 계획하고 또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좋을 겁니다. 예. 또 더구나 수능을 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겐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 스톱워치도 고등학생의 필수품이 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늘봄학교, 이 네. 늘봄학교가 도입이 되는데 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활동의 질을 높여 돌봄과 교육 수준을 모두 높이겠다라는 국가 지원 정책인데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출발점 시기에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예. 교육부에서는 아침 7시부터 9시에 운영하는 아침 돌봄과 방과 후 학습 사이사이에 운영하는 틈새 돌봄, 또 방과 후 프로그램 후에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저녁 돌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올해 이제 기반을 조성하고 네.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확산한 다음에 2025년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북을 포함한 5개 시도교육청에서 다음 달 3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뭐 간식이나 휴식, 놀이 같은 그런 돌봄을 통합해서 운영한다. 네. 늘 돌봐준다. 네, 뭐 네. 이런 의미인 것 같네요.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늘봄학교 시범 도입에 대해서 의견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예. 먼저 늘봄학교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맞벌이 부모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학교에서 학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사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또 방과 후 아이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봄학교가 운영되면 아이와 부모가 모두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새로운 경험은 물론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보였습니다. 그래요. 좀 맞벌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좀 좋은 교육도 아이들이 받을 수 있고 네. 또 무엇보다 이렇게 안전한 장소에서 네.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반대하는 입장은 또 어떨까요? 일단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좀 과도하게 길어져서 정서상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 입장입니다. 아이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정서적인 유대감이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퇴근 시간이 빨라지거나 또 육아 시간 조퇴 등의 제도가 잘 마련되는 게 이 늘봄 학교보다 아이들에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결국 뭐 늘봄 학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근로 시간이 많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일 테고 또 스스로 컨트롤할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이렇게 기관에 맡겨지는 시간이 늘어나서 예. 결국은 부모에게 배워야 하는 뭐 관심과 사랑, 자존감 등의 정서적인 발달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가 지속된다면 이 근로시간 증가가 당연한 또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돌봄 시스템 때문에 부모들과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 수 있다. 네. 예,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이런 문제가 또 계속 되다 보면 뭐 출산율도 떨어지고 또 사회적인 문제도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방향이 과연 올바른 건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 학교 등의 교육기관과 교육 인력의 부담도 과중돼서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 감소와 또 방과 후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는 장점에 대해선 이 늘봄학교 운영을 찬성하지만 이런 장점만 보고 바로 시행하기엔 인력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해서 운영돼야 할 텐데요. 예. 또 교사들과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 개선 없이는 계속해서 또 부딪힐 문제로 예상되기도 하고요. 네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진행된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서 혼란만 가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이 시범 운영 기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잘 파악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늘봄 학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 학기를 준비하는 방법, 또 늘봄 학교에 대한 찬반 입장 좀 살펴봤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이야기 알쓸 톡톡 김유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